범일안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대가의 어깨입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저희 4월 중순에 뵙고 네. 거의 2달 만인데 그 사이에 또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이었고 그렇죠. 네. 사실 뭐 그 2달 사이에 수익률이 뭐 두 자릿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와. 네. 기본적으로 지금 상당히 헷갈려 하실 겁니다. 네. 많이 올랐으니까 자 그때 와서 S&P 500 한 4,300 정도 얘기를 했는데 벌써 거의 근처 왔죠.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오를 수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실 거고.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나스닥 위주의 투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제시했던 숫자까지는 안 갔고요.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13,700포인트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상반기에 거의 다 와버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질문은 어쨌든 뭐 지금 이 AI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게 그냥 테마인지 아니면 사실 엄청난 큰 변화로서 이제 시작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답을 드리자면 네. 아직 갈 길은 멀 것 같다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정말 많은 얘기들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도 인플레이션 시대의 종목의 양극화 현상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세 가지 부류,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첫 번째, 그리고 전기차 부품 두 번째, 세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쪽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AI 쪽에 랠리가 특히 시장에 부각이 되고 테슬라도 또 덩달아 함께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4월은 우리 장이 쏠림이었다면 지금 6월은 사실 미국이 한창 쏠림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오늘 장의 주제 알아볼까요? 유동원 본부장님과 오늘 알아볼 주제는 미국 증시 강세장 진입 대 거품론입니다. 강세장 유지, 진입 대 거품이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오늘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오늘 아침에 제가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고 왔습니다. 네. 본부장님도 보셨죠? 보죠.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준비되셨으면. 네, 제가 아까 사실 그 오프닝 멘트에서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네. 보시면은 현재 익스트림 그리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75를 넘어섰겠죠? 네. 탐욕이 이제 익스트림으로 갔습니다. 극도의 탐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요. 좋은 건 맞지만 너무 올랐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챗 GPT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월 요금으로 수익성이 안 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부각이 되고 있는 이 AI 거품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는 거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거품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겨우 시작 단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정말 고민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네. 즉, 엔비디아가 시작했는데, 결국 이, GPU 시장, AI 관련된 쪽, 매출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른 쪽으로 다 번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은 비용 절감은 일어난다. 그죠? AI가 활성화될수록 당연히 비용 절감은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매출과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이고, 네. 그게 연결이 되려면 킬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그쪽이 어떻게 보면, 애플이 보여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당 한 명의 로봇, 뭐 이런 얘기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그 전 단계가 전기차,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만큼 저희 자식 세대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거품이다. 뭐 흔히 말하는 뭐 코인 시장이랑 똑같이 본다든지, 뭐 메타버스 막 핫했을 때와 비교해서 거기와 똑같이 본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1995년 2월에 마지막 금리를 올렸었던 시기와 또 1998년에
닷컴 버블이 시작됐었을 때의 시기와 비교를 계속하면서 얼마나 이게 실체인지 아니면 거품인지를 계속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숫자가 아무래도 이제 뭐 생산성 지표라든지 그 모습이 계속 이어져야지만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지금 저게 이제 1990년대예요. 나온 걸 보시면 1995년 1, 4분기 때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습니다. 2월 달에. 그 전에 보시면 생산성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아요. 0.88% 연간 상승률입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 후에 3년이 2.2%로 급증을 하죠. 네. 예, 그래서 2배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지금 이제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뭐 더 올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끝부분에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얼마나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는지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봤었을 때, 즉 뭐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증가율이라든지 이번 1, 4분기 실적을 뜯어보면 생산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쨌든 테스트를 해보고 책값은 하셔야 되겠지만 이 거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사이즈가 너무 작다.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이런 AI, IT 업종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운영하는데도 여전히 가장 공격적인 부분은 거의 절반 가까이를 들고 가요. 네, 그리고 그냥 평균적인 거는 한 35%,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50%까지 가서 좀 추림하는 경우는 있지만 네.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 비중의 AI, 뭐 IT 이런 쪽에 반도체 이런 쪽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35% 정도는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산성 지표 미국 쪽의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보기 흔치 않은 자료입니다. 네. 예, 그래서 또 값진 것 같고요. 현재 그 미국 쪽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10년 전부터 계속돼 왔지만 그걸 피부로 느낀 게 2015년 전후에 뭐 알파고, 예, 그리고 또 최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시작점에서 정말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동안 과거 몇 년을 보셨을 때도 정말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그 안에 정말 우리가 겪기 힘든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또 투자의 기회가 됐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생산성 지표가 중요하다. AI는 또 모든 산업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애플은 또 9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 이번 달에 WWDC 2023에서 MR 헤드셋을 공개를 했는데 일단 가격이 좀 높긴 한데 네. 강세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의견이 네. 분분해요.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너무 가격이 높다. 네. 그다음에 JP 몰건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AI나 VR 시장의 어떤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웰스파고는 장기적으로 EPS를 뭐 0.2에서 0.4불 정도 높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 저랑 의견이 조금씩 틀려지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우리 돈나무 누님께서는 네.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뭐 물론 이 부분이 큰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워낙 신봉을 하시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를 팔아버려서. 네, 근데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올라서- 팔았죠. 그리고 테슬라 올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추구하는 이 미래, 즉 한 사람당 한 개의 로봇, 뭐 이런 쪽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을 네, 비전 프로를 꼭 굳이 쓰고 다닐 건가 하는 네. 거에 대해서 아마 뭐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뜯어보면은 네. 혁신이 맞기는 맞죠. 왜냐하면 가상과 실제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 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였죠. 옛날에 PC를 그냥 쓰고만 있었지만 어디 행동할 수가 없었지만 이걸 들고 다닐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파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때 나왔었을 때는 그냥 이런 컨셉이 있다. AI 관련된 컨셉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 생활에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팔리는지 봐야죠. 예, 계속 그러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처음에 전기차가 팔리는지를 보고 그게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순간부터는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을 하죠. 비전 프로가 얼마나 팔릴지를 보고 정말로 팔리면서 흑자 전환을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참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시간이 모자라요. 네. 그래서 매일같이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쫓아가기 정말 힘듭니다. 네. 잠을 주무시기 아깝다는 생각도 드실 때가 많으시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 모바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화시켰는데 그 다음 선택한 게 메타버스? 의문점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네. 이걸 선택한 건 분명히 또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러한 것에 따른 그 파급력은 판매량, 팬슈머, 네, 팬들이 선택을 할 것인가. 네. 과연 450만 원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컴퓨터가 필요 없습니다. PC가 필요 어지럽잖아요. 없어요. 근데 네. 어지러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간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고 눈만 돌아가면 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나중에 챗GPT가 붙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말해서 답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주겠죠. 인간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걸로 변해갈 수도 있는 거죠.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섣불리 그냥 제가 실수한 거는 엔비디아를 너무 빨리 팔았어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100% 올랐거든요. 예, 도나무님은 너무 일찍 팔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의 생각에는 그럼 그 다음이 뭐냐 해서 저희는 이제 그걸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걸 얘기할 수는 없죠. 제가 들고 있으니까. 네. 네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네. 이게 계속 번질 겁니다. 한 종목에 국한되지 않을 거고요. 예. 계속 번질 거고 네. 거기에 이제 길목을 잘 찾으셔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때문에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네. 저도 어제 너무 저녁 식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3인분이라는데 너무 양이 적은데 비싸서 깜짝 놀랐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 나타나고 있는 생산성을 혁신하는 이런 IT 기업들의 움직임들 두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다음 경기에 대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기 네. 침체론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주가가 예상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주가가 뭐 불안을 타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맞아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당장 올까요? 당장 오기 어렵다고 보실까요? 네, 저는 뭐 작년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고 당장 안 올 거다. 예. 2년은 걸린다 최소.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지금 들여다보면은 뭐 짧으면 내년 말, 그러니까 2025년 말이고요. 늦으면은 내후년 말도 아니고 그 후년, 뭐 2026년 정도. 네. 이렇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경기가 둔화는 되는데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는 거죠. 이 과정이 보통 이렇게 혁신이 들어오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그만큼 기업의 실적은 계속 우상향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여전히 이런 대형 기술주나 성장주, IT 업종, 뭐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볼 때는 약간의 이제 뭐 3월, 4월, 5월 달에 은행 파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을 확률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셨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 활동이 줄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대출이 늘지는 않고 있는데 경제 활동이 줄고 있질 않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뭘 짓냐면 제조업 건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제조업 건설은 역대 네.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이요? 공장 건설이요. 네. 예, 그만큼 지금 미국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나오고 여기에 또 임금도 상승을 하고 있고 물론 실업률도 올라가고는 있으나 미국의 인구 구조는 계속 일을 할 사람들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면은 저희는 미국이 당장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감당 가능한 수준의 연체율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계속 해주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뭐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뭐 2000년 닷컴버블 붕괴됐었을 때라든지 그러니까 2001년에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네. 보면은 그만큼 연체율들이 많이 올라가서 은행이 몸살이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출 증가율이 급감하고 경기 침체로 넘어가고 이런 악성고리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도 잘 봐야 되겠죠. 잘 보고 알려주세요. 그럼요. 네. 정말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를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계시는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꼭 빨리 알려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최대한 나와셔도.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제가 안 온다 얘기해서 안 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좀 지금은 네. 빨리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얘기해 주는 게 맞는 타이밍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정말 바로 올 것 같으면은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더 경각심을 일으키는 발언들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별명을 자꾸 지어주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콜동원 뭐 맨날 올라간다는 얘기만 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이걸 잘 들여다보시면서 수익을 잘 올리셔야지 나중에 속 편하게 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니니까 자꾸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물론 연말까지의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천히라도 꾸준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만일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대출 증가율 등등을 봤을 때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온다고 했을 때는 예상 시기는 2026년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그때가 가장 좀 높다고 보고요. 네. 뭐 내년에 올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건 한 20, 30% 정도로 보고 있고 2025년에 올 확률은 한 반반 정도 되는 거고 2026년에 올 확률이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바뀝니다, 항상. 네. 예. 그래서 변하는 수치들도 계속 네. 체크를 하고요. 현재로선 그렇고요. 네. 요즘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는 데이터는 뭐가 있으실까요? 네. 아까 벌써 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연체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제일 먼저 올라가면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출 증가율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 증가율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성 지표. 그러니까 생산성 지표는 후행 지표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발표하는 실적 내용을 듣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변할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숫자들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구간 우리 증시의 투자 매력도도 점검을 해볼 텐데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굉장한 역대급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같은 경우도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최대 규모로 매수를 해가고 있는데 네.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투자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기 위주의 투자가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투자를 안 하시는 거는 좀 안 돼요. 즉, 뭐 요즘에 우리가 뭐 출산율이 낮아졌고,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뭐 지금 소비가 안 살아나고, 정말 너무나 안 좋은 뉴스들, 네, 뭐 부동산이 큰일 났고, 거기에만 지금 자꾸 초점을 맞추시면,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지금 이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인 반도체와 전기차와 네.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쟁력이 다른 애들이 더 경쟁력이 높으면은 우리가 이제 도태되겠죠. 그건 아주 먼 미래인 거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우리 배터리를 쓸 거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우리의 반도체를 쓸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금리를 그만 올릴 것 같다라고 미국이 그렇게 된다면, 이런 가운데서 달러는 강세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오히려 이제 약세 기조로 가게 될 겁니다. 약보합세 또는 약세.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신흥국 시장, 특히 기술 경쟁력이 있는 시장은 상승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 전에 저희가 한국 비중에 대한 그 레커멘데이션 추천을 높였어요. 오히려. 그리고 중국이 요즘에 좀 많이 얻어맞고 있죠. 예, 그래서 네. 오히려 중국 비중을 좀 줄이고 네. 한국 비중을 높이는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지금 요의주시하는 이 세 개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 때문에 정말 힘들고, 생활 속에서, 내수 소비 속에서 어려움들이 많지만, 이런 시대적인 큰 변화를 보고는 지금은 이제 그 어려운, 다들 힘드시지만 그 안에서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이유들이 확실히 숨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네. 긴축은 그 사이에 이제 사이클이 고점을 치고 더 올리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래봐야 한꺼번에 75bp 올리고 그랬었는데, 네. 예, 이제는 진짜 조금 남은 거고요. 이제 고점을 그렇죠. 쳤다고 봐야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식시장의 사이클은 강세장으로 더 본격적으로 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지, 아니면 또 여기서 좀 주춤주춤 하면서 약세장을 또 터치를 하면서 좀 장 분위기가 바뀌는 움직임도 하반기에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작년에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요. 근데 그게 빠짐이 과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시 강세장으로 진입했다 이게 아니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은 강세장의 마지막 끝물이 들어온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하락률이 한 15%, 20%에서 끝났었으면 네. 그냥 강세장 아래의 조정 그리고 다시 강세장.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S&P 500이 27.5%나 빠져서 버리고 나스닥이 거의 40%, 38점 몇 프로 빠졌었으니까 그게 좀 자꾸 충격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이 강세장의 시작이고 이게 한참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리스크가 높다고 봐요.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도 98년도에 이 한 번에 아시아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훅 빠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땡겼는데 정말 많이 올랐지만 그 구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1년 반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상승폭이 S&P 500이 막 70% 오르고 1년 반 동안 나스닥이 270% 오르고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빨리 많이 오르면 빨리 끝나요. 근데 천천히 매년 10%, 20%씩 올라가는 장이 나온다면 오래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강세장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지금이 이제 마지막 이 상승장의 주기에 있어서 남은 1년 반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종목 선별만이 살 길이다. 예. 좋은 종목을 사놓으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아까 98년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270% 오르면 거기에 대표적인 업종은 500% 올라요. 550% 오릅니다. 똑같은 기간에. 그래서 네. S&P가 예를 들어서 10% 오른다 그러면 나스닥이 20% 오르고 대표적인 종목은 거기에 또 2배인 40% 오르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이런 장에서도 얼마든지 좀 마음 편하게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아까 거듭 강조해 주셨고 또 지난 방송에서 내용 주셨던 걸 저도 오프닝 때 네.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세 가지 계열의 투자가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미국 쪽의 비중과 한국 쪽의 비중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어쨌든 선진국을 65%, 신흥국을 35% 가져가는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저희가 조정을 한 게 한국 비중을 좀 높였고요. 중국 비중을 조금 낮췄습니다. 예,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 안에서 성장주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미국 보시면 그냥 나스닥 60%돼 있잖아요. 네, 그만큼 성장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그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리고 있던 이 대형 기술주와 AI 반도체 쪽이 35%죠. 10%, 25%니까.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이 20%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20%니까 요 세 개 더하면 75%죠. 네. 그러니까 4분의 3입니다. 그죠? 그만큼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고, 나머지 한 25% 정도를 가지고, 뭐, 바이오든, 원자재든, 금융이든, 여행, 소비든, 이렇게 좀 가치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 안에서도 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봤었을 때, 반도체 지수만 놓고 보시면 50% 올랐어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200% 올랐습니다. 그렇게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강세장의 강도와 또 위기 가능성까지 계속 점검을 해주고 계시는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